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강주사태. 2.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북한의 남침 결정. 1. 박정희 대통령 서거 및 안보 위협. 2. 북한의 전면 남침 결정. 3. 자칭 민주화 세력과 자경 제야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혼란. 4. 권력의 공백과 자칭 민주화 세력과 자경 제야 세력에 의해 야기된 혼란의 부분 수습.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북한의 남침 결정. 1. 박정희 대통령 서거 및 안보 위협. 박정희 대통령은 19년간을 집권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한국 경제 기틀을 마련하고 6.25 사변과 정치적 혼란으로 1인당 국민소득 1962년 87달러인 국가를 발전시켜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도하였고 1979년 1500달러 달성 등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아시아의 세 마리 용 신화를 일으켰지만 장기 집권이라는 약점이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전역 중앙정보부장 김재기에 의하여 차지철 경호실장 및 경호원들과 함께 안가에서 살해됐다. 김재기는 차지철과 알력, 자신의 주위 비리에 대한 인사조치 예정 등의 심리적 압박, 개인적인 권력욕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 및 경호요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람들은 장기 집권에 저항하여 쏘았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과 동양으로 간 이 육사 동기로 부하로 장기간 핵심 권력을 누린 사람으로서 폐해를 시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해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고 본다. 당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도 살해 장소 바로 가까이 대기하였고 김계원 비서실장, 최규하 국무총리는 비상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하지 않고 이상하게 국방부에서 하였고 10월 27일 오전 4시에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살해범 김재규에게 말해주었다. 일부 강요들의 지혜롭지 못한 대처로 김재규를 체포할 때 정승화도 함께 체포하지 못하였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가 사건 발생 2달 후인 12월 12일에 체포하면서 또 한 번의 대혼란이 벌어졌다. 소위 12.12 사태 그리고 삼김 세력의 권력욕과 자경 제세력의 국가 혼란 행위는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에 김일성 주석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남한의 혼란을 적과 통일의 기회로 삼고 실행에 옮겼다. 이 북한의 전면 남침 결정.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김일성 주석은 남침을 결정하였고 행동에 옮겼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에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민군의 전투태세 강화, 폭풍 오후를 지시했고 동유럽을 순방 중인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일행에게 극거 기구가도록 명령하여 1979년 10월 29일에는 군사위를 소집하였고 1979년 11월 노동당 사무총사에서 남조선의 전 인민의 봉기를 유발하는 지시를 내렸고 1979년 12월 18일에는 군당 전원 확대회의를 개최하면서 정군의 통일에 대비한 무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2월 20일에는 인민무력부에 24시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출동 대기 지시를 내렸다. 1980년 2월에는 해주, 곡산, 영덕 등에서 전쟁 물자 동원 훈련을 실시했고 철도역에 비상열차를 24시간 대기시켰다. 1980년 3월에는 남한 간첩들과 종국 분자들에게 베트남에서 성공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죽선후방 교란 후 공격선술로 남한의 시위 조직을 확대하여 반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단순한 시위 군중이 폭도로 변질되도록 점화 기폭조를 시위 군장에게 잠입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 조총련에는 조총련 부의장 박재노와 공작원들을 평양에 불러 노동당 정치위원이자 대남공장 총책임자인 김중린이 이들에게 일본기지 강화, 직관적으로 대남 공격을 강화하여 폭동 파기 혼란으로 반신불수 상태를 만들어 남침의 결정적 기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일본 통일일보 매일경제신문 1982년 3월 계엄사 114면 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사북탄강 폭동을 배후에 조종했다.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조선 조국통일사 1982년 3월 20일 이때 남조선에서 왜 전 인민무기를 선동하였다. 그러나 주변 탄광지역인 삼척이나 강원도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다. 강원도 사람들은 신중히 대응했다. 아마도 주민들이 선량하고 12년 전 울진 삼척 무장공비들의 살인행위를 보았기에 폭동에 본능적으로 신중히 대응했을 것이다. 1980년 5월 10일 동유럽으로부터 북한의 남침 공격 결정을 알아낸 일본은 내각조사실 한반도 담당 단장이 중앙정부부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북한의 남침이들을 미국과 일본에 제보하였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계 남침설 분석 1980년 5월 10일 김일성 주석은 브레즈네프를 만나 결심을 굳혔고 공격 날짜를 1980년 4월 중순경 김재규가 처형되면 되던 김재규의 실제 처형일은 1980년 5월 24일 항해 소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날의 공격일을 결정했다가 근로자의 학생 시위가 격화되자 1980년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전면 남침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동경특파원 이두영 기자는 동경에서 이 사실을 한국에 통보하고 외신도 이 사실을 보도했다. 대규모 기갑부대와 자주포 부대가 공격을 위해 전방 공격선으로 이동했다. 당시 남침 징후 첩보가 5건이나 되었다. 남침에 대한 이러한 위신 보도에 김일성 주석은 자신의 의도가 노출된 것을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3월 5월부터 5월까지 남조선의 대혼란기의 중앙당 연락소와 폭풍군단 대원들은 남침 공격의 선봉으로 한국에 침투했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1980년 3월 17일 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남에 침투한 숫자 미상의 무장공비와 총격전을 했고 격퇴했다. 1980년 3월 23일 다음은 정부 발표다. 서부전선 한강 하구 임월교 구사단 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 아군이 3명을 사살하고 소음기 부차, 기관단총, 물갈퀴, 암호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전사답게 돌격답게 싸우라는 결의문 등을 노획하였다. 아직도 정부는 적군의 신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사실은 534군 부대 4명 모두 전사했다. 찾지 못한 시체 한 군은 실종되었거나 도주 중 사망했다. 전사함으로 그들은 인민군 영웅 열사가 되었다. 534 군부대는 북한군 최정예로 청와대 기습한 124군 부대의 후신이다. 당시 국제 여론과 김신주의 투항으로 인해 노출된 124군 부대는 해체되고 534 군 부대를 새롭게 창설했다. 김일성은 이 부대 하나만 있어도 남조선을 해방할 수 있다고 한 부대다. 김일성 주석은 이 부대에 이렇게 교시했다. 교시는 붉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다로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이 부대는 유일사상 체계가 꽉 찬 부대이며 나에게 가장 충실한 부대이며 내가 가장 아끼는 부대입니다. 전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534 군 부대 전투 기록장이다.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인민군 전사들의 전투 기록장. 조선인민군 무력부 534 군부대 1980년 3월. 이름 안철수. 조선인민군 상자. 군사칭후. 전사한 연월일 1980년 3월 23일. 김철한. 조선인민군 소자. 1980년 3월 23일. 백성일. 북한인민군 소위. 1980년 3월 23일. 김정철. 조선인민군 소의. 1980년 3월 23일. 1980년 3월 25일 포항에서 해군 문함이 무장간접선 한 척 격침민 무장공비 8명을 사살했다. 1980년 3월 27일 전방 15사단 경비구역 강원도에서 무장공비 1명 사살, 숫자 미상 적은 도주했다. 1980년 5월 12일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남쪽 미군경비구역에 침투한 무장공비를 미군이 교전하여 격퇴했다. 1980년 5월 1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미군 초소 20m까지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교전 격퇴했다. 1980년 5월 16일 전남 보성군 덕양면에 침투한 간첩 이청용이 침투. 5월 23일 8시 15분 서울역에서 시민신고를 접한 남대문 경찰서 경장 한교용과
방범대원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강주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강주로 가는 길이었고 주소는 평양시 중구역 계림동 36번지. 휴대폰 현금 1935만원. 당시 대학 등록금이 약 20만원 정도였음. 난수표 3매, 무전기 1대, 독침 1개, 위조된 주민등록 2개, 한각제 기타 22종 339점을 소지했다. 상길은 우리 군에 노출된 것이다. 그러나 노출되지 않고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리 백바위 해변 등에 4월 말부터 5월 초에 연이어 많은 병력이 상륙하여 고종간첩짐이나 강주 무등산과 전주와 대전 사이에 있는 대둔산의 등산객으로 위장하여 야영하고 있었다. 자칭 민주화 세력과 자경 제야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혼란, 반정부 학생 운동 세력과 일부 자경 제야 세력과 일부 노동자 세력은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김대중을 지도자로 하였고 공화당은 김종필, 신민당은 김영삼. 이 세력에 의하여 최규하 대통령은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였다. 최규하 가도정부는 연내 헌법 개정 즉시 선거에 의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고 이를 실행 중임에도 정권에 눈독을 들인 자들은 최규하 정부를 유신 잔당이라고 압박하면서 적시하야 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최규하 정부는 반정부 학생들과 국민연합이 요구하는 학원 자유화를 시행하였고 긴급조치 위반자 687명, 김대중, 윤무선, 지학선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1980년 2월 29일 금요일에 실시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들은 반정부 투쟁에 나섰다. 소위 서울의 봄이다. 반정부 대학생 시위대는 1980년 4월 하순부터 시위를 시작하여 5월에 접어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시위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목숨에는 관심이 적었다. 재판 기록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4월 10일, 5월 1일, 5월 10일, 5월 12일 총 4일에 걸쳐 서울 북악파크에서 문익한 저가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김일성 주석에 의하여 통일상을 받았고 50전짜리 기념 우표도 발행된 애춘호, 장기표, 심재화 등 26명과 혁명을 논하고 혁명 내각 명단까지 작성하였다. 평양진 시각을 지닌 정치적인 복학생이 지도부가 되어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생 등을 향하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김재규도 김지열이나 김상진 못지않은 애국 충신이다. 이어 과격한 시위를 선동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김대중은 1980년 5월 7일 제1차 민주화 촉진 국민선언문을 발표하고 최규하 정부 죽시 퇴진과 전국 내각 구성 등의 요구를 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은 북한의 534군 부대 특수부대가 난파되어 무등산과 대둔산에서 대기 중임에도 알지 못했고 석유 위기가 다가오자 1980년 5월 10일 중동 아시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편 1980년 3월부터 시작한 대학생 반정부 교내 시위는 1980년 5월 13일부터 학교 밖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폭력과 난동, 파출소와 공공기관, 방화, 파기하였다. 서울, 강주, 전주 등 전국 45개 대학 10만여 명의 학생이 1980년 5월 15일에 서울역 앞에서 시위하였고 시위대가 버스로 경찰을 깔아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1980년 5월 16일에 17일 밤에 열린 전국 55개 대학학생회의장단 회의는 5월 20일에 비상계엄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거부시 군과 정면 대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일본 노동자들은 노사분쟁을 폭력, 방화, 살상 집단, 난동 형태를 참여했으며 1980년에 4월 5월 초에서 176개 기업 8만여 명 노동자가 분쟁에 참가했다. 이러한 사태에 고무든 김대중 등은 5월 16일 소위 제2차 민주화 촉진 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동년 5월 22일을 기하여 전국의 모든 국민과 경찰은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과 그인들은 명령에 복종하지 말 것을 선동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내무부 장관은 경찰력의 한계를 넘어선 시위에 대하여 국군 동원을 요청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아랍 순방 도중 17일 즉시 귀국하여 중앙청에서 국미를 열고 반정부 대학생 김대중 자경 제세력 등에 투항하는 것보다 이들을 분쇄하기로 했다. 전국 계엄 선포였다. 북한에서 발행한 문익한 우표, 이 우표를 통하여 그가 적과 통일에 기여한 정도를 북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권력의 공백과 자칭 민주화 세력과 제세력에 의해 야기된 혼란의 부분 수습. 최규하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선포진 지역 비상계엄 대도도는 재해진 상태를 5월 17일 24시에 전국 계엄으로 확대하고 소위 김대중 혁명내각 구성원인 김대중 등 24명과 반정부 운동 학생 지도자를 체포하였다. 5월 18일 오전 2시를 기해 2만 5천 명의 계엄군을 전국 31개 주요 대학과 전국 136개 주요 국가시설에 배치했다. 그리고 반정부 좌익 제야 인사 반정부 운동권 대학생들을 체포했다. 이래서 국민연합이라는 반정부 제야 세력과 김대중과 반정부 대학생에 의한 5월 22일 전국 봉기는 실패하였고 북한은 베트남식 선후방 교란 후 전면공격 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5월 9일, 10일부터 무등산 등에서 대기하던 북한의 폭풍군단 630 군부대 의뢰, 3여단 5대대 등과 함께 활동을 자경운동권 세력 당당소가 원하는 작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조기 특수부대원이 난파되어 대기 중임에도 석유위기가 다가오자 1980년 5월 10일 중동아시아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을 정도로 북한의 공격 의도와 국내의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안서와 국가안전기획부, 전 국정원에서도 국민연합 등 제야세력과 북한군이 의연이든 필연이든 연계되어 있는 일을 의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들 반정부 세력과 북한은 서로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극소수의 핵심 인물만이 연계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각자의 진실을 추정하기 바란다. 자유 통일 후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 당시에는 국가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광주 사태 때 정보부대를 철저히 운영하지도 못했다. 심지어 광주 경찰서장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위치를 이탈한 책임으로 파면되었다. 한편 순박한 국민과 순진한 대학생들은 교과서 민주주의와 현실 민주주의 사이에 길이에 대하여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반정부 세력과 자경 세력은 이 점을 충분히 이용했다. 북한의 공격 유지를 얕보는 일부 대학생과 자액 성향의 사람들은 반정부 국민연합의 주장에 적극 동조한 자들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태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전국 해안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열려 있었다. 1968년 10월 30일에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30여 명, 11월 1일에 울진군 북면 고포해안에 30여 명, 11월 2일에는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월전리 고포마을에 60여 명 등 북한군 1, 2, 4군 부대 무장공비가 120명에서 128명이 상륙하였고 11월 4일에는 무장공비가 우체부를 살해하여 이를 주민이 신고하여서 적들이 온 것을 알았다. 이들은 모두 장교였다. 이들 중 7명은 생포군 자수하였고 113명 자살, 4명 8명은 동사했거나 월북하였다. 남한 국민은 3, 4세 아동을 비롯한 67명의 이상이 적에 의해 죽거나 다쳤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경계를 서는 우리 군은 대규모 적이 상륙한 건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 무장공비가 살인하여 이를 민간인이 신고하자 그때서야 적이 대규모로 상륙하였던 것을 알았고 쓸 정도로 해안경비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과연 강주사태 때 휴전선과 해안경비는 어땠을까? 말로는 철통 같은 방위태세라고 하지만 현지는 정과 비슷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남한 해안 방어는 빈틈이 많았다. 예를 들면 동해안 경비사령부 5319 부대,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후진리 갈천리 부대의 현역병들과 방위병들은 보트를 설 때 충실히 근무하는 자도 있었고 저는 자도 있었다. 자지 않고 보트를 서도 지방 고정관첩이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이 안내하면 빈틈이 많았다. 국민들은 우스갯소리로 벽 잠수함은 바다에서 어민들이 그물을 잡고 해안에 상륙하면 택시기사가 잡는다는 얘기를 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위협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차지철과 일부 청와대 경호요원들이 죽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오전 4시에 정승화를 계엄으로 결정하였지만은 12월 10일 날 정승화를 체포하였고 또한 삼김, 김대중, 김영삼
작용 제하들에게 국가 혼란 행위는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남한의 혼란을 적과 통일로 기회로 삼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강수사태 특전사 요원들이 그것을 안 막았다면 우리나라는 자경하지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가들은 강수사태를 악용하고 이용하지 마십시오. 강수사태는 결단코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역사를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진실로 강구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정치가들의 도리고 국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정치가입니다. 국민들의 안녕과 국가안보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치가들의 도리입니다. 오늘날 주사파의 역량으로 우리나라 경찰권이나 검사부나 안기부나 모든 것들이 작용화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이 책자를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잘 기록된 책이며 너무나 입증이 된 책입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된 하루 되시고 항상 경계와 안보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